운인삼행리 142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그니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실전사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사주의 시그니처는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 이걸 보면 되겠죠. 시그니처는 고유성, 대표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에서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명리가 유튜브 채널에 대표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로 굉장히 이게 이상하다, 독특하다, 여러 표현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는 이제 저의 또 시그니처이기도 하겠죠. 그 이전에 썼던 것을 바꾼 이유도 있고,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있죠.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쿵저쿵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너무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댓글에 영향받아서 상처받고 심지어 자살하고 이러는 연예인처럼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자기 뜻한 바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제가 공부한 분야에 있어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부하는데 흔들리겠냐고요. 남의 말에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그렇게 하겠냐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에 진정성을 담는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 누군가는 호객행위를 보고 영업활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죠. 왜 신경 씁니까? 남의 삶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겨내고 말갈바하기 이전에 자기 삶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시그니처는 뭐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래요. 제가 이걸 제 시그니처 이미지로 쓴 이유는 다 떠나서 현재 제가 물론 오랫동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생명체였거든요. 이 아이가 지교라는 아이가.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 키우면 정이 깊이 듭니다. 14살 이제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죠.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 6, 7배로 빨리 흐르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남은 날 더 행복하도록 함께 추억 만들고 더 이뻐하고 그러려고. 특히 이렇게 큰 개, 레브라 리트리버 이렇게 똑똑한 개를 키우면요, 그냥 사람이 됩니다. 본인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이게 영혼을 서로 교류하면,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영혼을 교류할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대부분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자기 의지, 신념을 관철시키려 하고요. 그게 공익적으로 할 때 이제 이재명 같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또 그를 멋지게 살도록 추동했고요. 여하튼 남 신경 쓰지 말자, 내 시그니처 찾자.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남의 밭에서 일하시느라, 그렇게 돈을 버시느라 반찬, 도시락반, 그때는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요. 반찬이 늘 김치였어요. 이렇게 이쁜 병도 아니었고, 이 유리병에 비닐 위에 꽁꽁꽁 싸서 김치국도 많이 그러죠. 중학교 때는 걸어 다니니까 뭐 좀 덜하긴 한데, 고등학교 때는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이 김치 냄새, 정말 도시락 갖고 다니기 너무 싫었어. 김치도 신김치 한 번에 넣고, 김장김치, 이 종류라고 해봐야 신김치, 아니면 깍두기 김치,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잘 사는 애들은 도시락도 이쁘기도 하고, 딱 열면 그 안에 이제 계란 후라이 반찬, 소세지 반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 또 김치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밥 먹는데 미안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남의 반찬 안 먹고 그냥 제 반찬만 먹었어요. 근데 이게 결핍이었죠. 그리고 우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우유 이렇게
매달 돈 얼마씩 내고 우유 먹었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유를 못 먹었다고. 우유 얼마나 먹고 싶겠어. 내 성장기인데. 뭐 그거 뿐이겠어요. 어쨌든 매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이 도시락 반찬과 우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 돌아보면 자존감이 있어서 버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친구들한테 쪽팔리고 이런 거 많고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사춘기니까. 늘 결핍이었어. 이 결핍을 해결하는 건 뭐예요? 돈이죠. 그건 저의 결핍을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의 결핍, 자식의 결핍은 부모나 조부모는 채워주려고 해야지 그 결핍을 강화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 강화했어요. 네가 돈 벌어야 되고 공부를 잘하니까 등등등등.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이면서 동시에 계속 발목을 잡는, 이 발목을 잡는다는 게 대학 가도 가난한 곳에 겨울에 연탄 불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냉방에서 버텨야 되는 월세 3만 원 방 그런데 그런데 살고 뭐 먹고 싶으면 못 먹고 공부하고 싶은데 알바해야 되고 이런 결핍. 그래서 저는 이제 시련을 겪는 젊은이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하고 가야겠다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그래서 자라나면서 사람의 의식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바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좋지 않겠죠. 항상 긍정적인, 낙천적인, 밝은 이런 물론 타고나요. 사주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런 결핍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속 추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진 않아요. 어른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식들에게 투영하고 이렇게 되면 삐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세상에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돈 하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한 방에 빨리 벌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합격하고 나가다가 아니야 때려치고 벤처기업에 가서 스톡옵션 받아야 돼. 여기에서 내가 쭉쭉쭉 초고속 승진해야 돼.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계속 그런 쪽으로 갑니다. 오직 돈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타고나기를 이제 공허함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면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시를 많이 읽고 철학서를 읽고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이른바 정신적 허기를 채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결핍과 욕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에 쭉 이끌려가면 그건 성숙한 영혼이 아니죠. 우리가 괜히 성인이 아닙니다. 정신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정신이 옛날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육체와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각성을 하죠. 자기 삶에 대한 각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길이 맞는가, 이런 고민,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각성을 일으키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명리학에 대한 저도 모르는 어떤 열망 같은 거였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겠다. 이선승 전사한테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 것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그 뭡니까 간화선에 있는 것이긴 한데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 뭐 최고의 스승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누군가에겐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뿐이죠. 스승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발판이에요. 이것은 뭐 니체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의 거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명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발판 도구로 삼아라. 이게 저의 뜻입니다. 정말 내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혹시 모르죠. 사회적 스승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뿌듯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이. 근데 도구로서 훌륭한 도구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명리학이 없었으면 저는 각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의 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내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각성의 계기라는 게 그냥 오진 않거든요. 정말 잘 안 와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명량은 저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삶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불안합니다. 자꾸 회의가 됩니다.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그런데 각성하게 되면 선명해지죠. 편안해집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저는 확신을 갖고 살아요. 마음이 뭐 흔들리지 않아요. 뭐 물질 어쩌고저쩌고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별로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아예 평정심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명상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을 갖는 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명리 채널처럼 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저희 목표는 하나라니까요. 1000명만 넘자. 내 라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을 때 실시간으로 사람들 사주 올리고 그러면 봐주겠다. 같이 이야기하자. 얼마나 우리 인생하고 닮았어요. 인생은 라이브인데 라이브라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5분 정도 걸려서 항상 이 잔표를 만드는데 회사 예정에 다닐 때 기획, 마케팅, PT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데 1시간씩 들을 이유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나눠야겠다. 5분이면 되거든. 착착착 그냥 장표에. 그래서 여러분도 선명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보시고 늘 평정심을 누리시고 확신에 찬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남의 삶에 대해 마음으로 말한다니까요. 항상 조언가 내가 알아도 조언자의 입장에 머무르지 절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강압적으로 푸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게 상대의 입장에 생각하면 똑같거든. 우리 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높다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뭔가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투영하려고 하는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명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길이 맞아.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 1년이면 안다니까 깨달아요. 근데 이 낯선 것이 사람들에게 항상 부담이죠. 근데 이제 제 진심을 알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을 보면 이뻐 죽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이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겠어. 오래 안 걸릴 거야. 더 막 가르쳐주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맨날 가까이에서 얘기하면 더 많이 막 얘기해주고 퍼주고 이렇게 되거든. 그 중요한 거예요. 선생은 도구잖아. 도구를 잘 쓰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저를 굉장히 잘 쓰는 거거든요. 제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이었으면 일찍 뒤졌을 거야. 저 살아있거든. 냉철하게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이 모호성, 불안성, 회의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도달하니까 사람들을 이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죠. 보람이에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단독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평행우주, 다중우주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에 딱 하나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를 모호와 불안과 회의 속에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그니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경진병자계사 제가 이렇게 많은 조언을 드리기도 했지만 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제 어떤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약사분이 계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큰아들은 공부 굉장히 잘하고 서울대 다니고 그 이상으로 이제 굉장히 뻗어갈 수 있는 사주, 이제 공부머리가 굉장히 특화된 사주.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상의 없이 이걸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올려서 그분이 또 명리를 언젠가는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기초 지식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 사주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는 거 한번 늘 애청하시니까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고 이 사주 우리 아들이
이 사주를 가진 이 사람은 내 아들로서 이렇게 가까운 존재를 보지 말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타자로 인식하시면서 객관적으로 이런 사주가 이렇게 그런 길로 가겠네 이걸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를 해서 이런 시그니처를 뽑아내면 이 사주는 이렇게 가겠네 이런 게 공감하고 그럴수록 이 에너지 이 사주가 가진 여러 가능성 범주 속에 있는 디테일적 가능성 50개의 가능성 중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고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니까 만물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아는 분들은 더 확실하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그 사주는 더욱더 잘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이제 오픈방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쏙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주 씩 올리고 뭐 하면 좋을지 직업 안내 가능할까요? 자기소개도 없고 해서 딱 보고 너는 요리나 하면 되겠네. 요리사 하세요? 띡 올렸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으면 원래 해주기가 싫어요. 예의 있어야 됩니다. 공자가 예의를 정말 강조했거든요. 극기복리에. 그러니까 얘는 뭐 이제 논어적 해석 말고 제가 논어를 다 해제하면서 깨달은 공자의 본 뜻은 얘는 공동체에서 사람과 사람 간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규범, 덕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양이 갖춰진 다음에 예가 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 없는 사람은 자기 수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수양의 전제 조건으로 공자는 시 공부를 요청하거든요. 시를 읽고 공부하고 그때 당시엔 시경이겠지만 우리는 시를 너무 읽지 않죠.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저도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우연한 계기에 무슨 신춘문예 이런 게 아니라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도 마음먹으면 시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설이든 뭐든 그랬더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같이 산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 그럼 공모전 사이트 이런 데 있어. 한번 들어가 봐. 딸내미 집에 들어갔어. 제일 빠른 거 뭐야? 한 달 후에 뭐 있더라고요. 문예지. 그래? 내가 그럼 여기 당선되면 어떡할 거야?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써서 그때 이제 3명 뽑는데 당선이 됐었죠. 어쨌거나 시인이라고 표방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시를 써서 제가 책을 한 권 낸 적은 있는데 진짜 시는 꾸준히 쓴 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들만 모아서 나중에 낼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시 써봐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류, 경진, 병자, 계사 진월에 태어났어요. 진월 식신 내가 좋아하는 일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추구하는 글자예요. 진월에 태어났어. 전문가가 되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에 막 시공 들이밀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전에 십성적으로 그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가 모여있는 세상이에요. 전문성을 취득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지장간을 보면 을개무가 있어요. 월령, 또 무토, 식신을 자격 가지고 하는 일, 식신패인, 알고 하는 일, 배워서 하는 일이죠. 이 개수,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식신이 관으로 먼저 정관으로 보면 정관,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단순하게. 또한 이 전문성을 가지면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법을 알수록 다채롭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많이 배워서 일하는 그런 전문가로서 내 실력을 세상에 드러낼 거냐부터 등등등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구조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격국이 막 격국만 엄청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책을 보면 뭐
정말 수십 가지의 격국,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온갖 격국. 거기에 격국은 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잡기 식신 무토가 들어가면 잡기 식신격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정인이 땅 드러났고 여기에 정관이 드러나서 잡기 관현상생격 막 이런 식으로 붙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 없어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 전문성은 어떤 자격에 기반하여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자격 따서 하는 거예요. 등등등. 이 의미가 있죠. 이게 천간에 드러나서 옆에 경금요금을 보고 있습니다. 정인인데 비록 초년에 이렇게 금이 강하게 와서 임묘진 인성 방합을 짜려고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재성에 어떻게 돼요? 계속 극을 당하죠. 제극인. 그러니 이것을 순수학문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주라도 누군가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 옛날 공부 차원에서 봤을 때도 과거 사주도 그렇거든요. 길이 전혀 다른데 범주적으로 맞는데 한 사람은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서 공직적으로. 그래 단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극인 때문에 공부에 인연이 있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을경합, 진유합을 하는 상태에서 이 정인이 돈하고 딱 묶여서 을경합 금화되거든. 돈 쪽으로 간단 말이야. 정인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건 사실은 아닌데 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놀려고 하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쪽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천간 연월의 합을 못 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을 공부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돈을 벌 때 이 자격과 합이 되어 있으니 이 자격을 취득하여 돈을 버시오. 딴 방식으로 벌 수 없어 당신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자격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학업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학업이 곧 공부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 좋은 대학 나왔다 머리 좋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명심해야 돼. 특히 부모님들 진짜 이거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 아들 수도권에도 못 가네. 인생 조졌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조지라고 장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제국인의 두뇌가 이렇게 근이 있고 그러면 돈 버는 쪽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정인의 순수한 마음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렇게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 철이 들어서 돈 걱정을 본인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이런 고민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고민한다고 애가 특별히 돈벌이에 나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되면 식상생재로 해서 이렇게 자기 관을 또 이렇게 식신으로 이렇게 막으니까 토곡수 하니까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식상생재 노는 쪽에 이게 친구들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요즘에 흔하잖아요.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게 집 근처에 많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을목이 어쨌든 여기에 근을 두고 있는데 항상 출처가 제일 중요해요. 이 을목이 진유합된 상태에서 제국인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옆에 양쪽에 위 옆과 아래에 이렇게 제국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얘가 을목의 본연의 에너지를 쓰기는 굉장히 힘들죠. 얘도 이렇게 목 합한다고 해도 이 제극인의 에너지가 왜냐하면 묘진, 인진해서 이게 진중을목으로 다 쌓이는데 유금이 을경합을 딱 해버리고 신금이 을목을 딱 치기 때문에 제극인이 많이 된다. 공부 쪽으로 가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로 쓰지 못하는 인성, 특히 정인, 순수한 학문의 에너지, 공부의 에너지는 물상으로 쓴다. 물상을 잘 봐야 돼요. 이거 목이라는 오행적으로 보면 목이 굉장히 약한 사주죠. 이렇게 목 때문에는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이 을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을이 오행적으로 이제 담석을대방 간신비패신 이게 담죠. 그래서 이게 뭐 췌장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 간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는데 이 어릴 때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호르몬 작용에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것이 이게 생기거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켜주고 우리 신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이 베이스. 그냥 저도 뭐 그쪽은 잘 모르니까 호르몬 작용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은 극복이 되지만 이게 목이 완전히 모근이 지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금극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문제, 신체적 문제가까지 감안하면 이거 반드시 활용성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또 화기를 사유합해서 화기에 자극되어 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금의 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살리고 싶어하는 혹은 이 생기를 합법적으로 죽임으로써 생기를 살리는 그런 쪽이 얘가 잘 자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잘 자라지 못하니까 인성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순수 학문 이게 순수 학문은 솔직히 학교 공부는 아닌데 학교 다닐 때 그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물상으로 보면 이 을이라고 하는 목이 잘 자라기 어렵잖아요. 그럼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식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런 생명체를 거기에 사목, 생목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 이 위태로운 을목을 생기를 잡는 걸로 쓰면 식재료거든요. 그런 식재료를 잘 잡아서 써서 사람들의 생기를 북돋우는 요리사 이런 쪽에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춰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안 가도 이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나이 때 이제 상관 어릴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진중부터가 딱 떴기 때문에 방향성을 딱 정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사주는 그럼 요리만 해야 되냐? 아니요. 이게 미용사 이게 머리가 좀만 자라면 자르러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천을기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절대 천박한 일 같은 걸 하려고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명품 들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명품 같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잘 나가고 어느 분야 이름이 났고 근데 이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 이제 이런 에너지도 진짜 있어.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명리공부에서 깨달은 사람만 나에게도 그런 소지가 있네 하고 안 쓰는 거지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좀 과한 것 같아 하면 줄이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쓰려면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가치가 담긴 소중한 가치, 고귀한 가치를 담아서 내 업에 매진해야겠네 이런 쪽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나중에 내 관을 차려서 관이 드러나죠. 많은 직원들을 내가 자사로 부드럽게 다스리면서 많은 직원들하고 함께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신자진 관성국에 내가 왕지로서 이제 가사막으로 이게 중간에 떠 있죠. 네, 일을 하면 이게 돈이 이렇게 일을 하면 신자진 그다음에 진유학된 걸 다 끌어온다고요. 이 사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유화 돈 잘 끌어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때 이제 36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게를 차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그런 업장이 굉장히 많은 곳에 내 가게를 내면 돼요. 이게 이제 먹자골목 같은 거죠. 진토는 용이죠. 아침에 분주하게 사람들이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대죠. 술토의 반대죠. 우리 모내기철이죠. 그래서 여기에 잡다한 접객업 다양한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당 안에도 단 하나의 품목만 가지고 하면 승부를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진중교수 관들이 내 안으로 쏙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속성들을 알면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나 외국에서 유학한 셰프야 이렇게 돼서 프랑스 요리 하나 갖고 승부를 건다, 진토 갖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글자 속성을 알 때 잘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정축병자 이런 에너지 이제 시장의 강자들과 많은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 자축합을 또 하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일벌레겠죠. 자기 식신에 완전히 인묘되어서 좀 죽어라고 연마하는 그런 강자들. 근데 이게 이제 유축합 이렇게 되어 있고 자축합 하니까 해외 터전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익히면, 공부하면, 그런 게 살아있는 공부 아니겠어요? 이것도 이 식신도 이렇게 식신 안에 인성이 있으면 현장에서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실무에 바로 또 적용하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문에는 유학을 가면 좋죠. 유학을 가서 유금을 상징하는 저 유럽 이런 데 가서 제대로 된 요리를 배워서 실력을 갖춰서 오면 그것이 내 관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직원들과 함께 돈을 버는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합으로 딱딱 연결되는 관계성을 봐야죠. 그때 축진파에서 국내 영역을 탈피하여 해외로 넘어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성이 오면 관인상생 이렇게 해서 이제 명예도 얻고 이 가게가 유명해지다 이런 것도 되고, 이것 자체가 이제 내가 나중에 방송 출연하는 이런 에너지를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에 대한 신뢰, 관이 해자 해서 고객들이 내 가게도 잘 되고 당연히 해자 번성하고, 그러면서 이럴 때는 또 직원들을 내 평관적으로 더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 브랜드가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사회충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해자 쪽에서 이 자수를 쓰는 게 좋겠죠. 직원들을 항상 부드럽게 다스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는 그런 식의 진로죠. 그러면서 항상 목이 뜨면 요 원래 타고난 인성을 이 금과 함께 합으로 쓰는 에너지, 활인성, 그것이 굉장히 좋다. 인기가 있으면 계속 사회적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돈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식신을 어떻게 완성하느냐가 삶의 포인트가 된다. 시그니처, 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완성할 것인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요리사, 미용사, 선택하라.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식신 그 자체가 의식주, 먹는 거고, 그죠? 먹는 걸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 친구가 이제 아까 호르몬 문제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요 목대문이 지나면 이제 육식을 먹으면 안 돼요. 지금은 먹어도 뭐 티가 별로 안 날 텐데 이게 다 에너지가 이렇게 대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분 어머니도 나중에 이제 지금도 채식을 하기 바라지만 아직은 괜찮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육식해도 된다. 근데 나중에 요때 이제 창업하고서 그때 이제 비건 전문 요리사로서의 뭐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된다. 그 전까지는 많이 배워서 다채로운 요리법을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많은 비겁들의 노하우도 실력도 재주도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게 좋다. 강한 경쟁자들과 경쟁하면서 돈 벌고 경쟁하면서 익히고 그런 길을 걷도록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절대 이제 이런 정관을 강하게 가진 이런 친구는 절대로 딴 데로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목표를 분명히 갖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가졌던 그런 돈에 대한 걱정, 집안에 대한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았고 이미 그러한 절제력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히려 엄격할까봐 문제인데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도 자기 사생활에 엄격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이게 엄마 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학 가면 엄마가 같이 가도 되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유김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 글자를 온전히 자기 글자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라. 엄마는 드러내지 않고 여기 그냥 계셔라. 엄마는 엄마의
시그니처를 찾아서 엄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상담 고객분들이 50대든 60대든 당신의 삶을 살아라. 나 당신의 사주를 통해서 당신이 더 행복한 길을 이뤄주고 싶다. 자식이 나의 삶에 근간이 나중에 되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뿐이라는 거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단독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나밖에 없어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자식에게 모든 걸 던지고 헌신하는 부모상을 그리기도 하고 뭐 애절한 스토리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꼭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이제 유교적이죠. 하지만 저는 도가적, 특히 장자적인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때 되면 사랑을 떠나고 이런 거 자연스러운 것이다. 떠나기 전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 자주 얼굴 뵙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이 좋겠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정신적으로 그 다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더 좋은데 모시고 갔다고 해서 그만큼 효도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살아계실 때 편하고 정답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선생님 듣고 계시죠? 예. 왜 이 사주를 택했는지 말씀드렸고 그 취지 공감하시려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그니처를 꼭 찾아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